천둥 번개가 찢어질 듯 내리치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건설 재벌 최 회장의 저택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술에 잔뜩 취해 귀가한 최 회장. 그의 귓가에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거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랜드 피아노에서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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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클래식 명곡이 아니었습니다. 음산하고 기괴한 마치 아이가 흥얼거리는 듯한 단순한 멜로디.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건 다름 아닌 자신의 수행기사 강호였죠. 자네, 미쳤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손을 대. 회장의 호통에도 강호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를 돌아보며 서늘하게 웃었죠. 회장님, 소리가 참 맑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튜닝이 완벽하네요. 30년. 그 단어에 최 회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귓가에 끔찍한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이 노래 기억 안 나십니까? 30년 전 비오던 청계산 자락에서 회장님이 삽질하실 때 부르던 노래잖아요. 흥이 아주 많으시던데요? 그렇습니다. 30년 전 야망에 눈이 먼 최 회장이 임신한 내연녀를 산속에 안매장하던 그날 밤, 그가 광기에 차서 흥얼거렸던 그 멜로디를 바위 틈에 숨어있던 5살짜리 아들이 똑똑히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 지금 자신의 운전기사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회장에게 강호는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이제 1악장이 끝났습니다, 회장님. 2악장에서는 회장님이 비명을 지르실 차례입니다.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0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최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 강호 앞에서 벌벌 떨며 결국 생전 처음으로 운전석에 앉게 된 그 기막힌 상황 말이죠. 30년 전 자신의 야망을 위해 내연녀를 생매장했던 최 회장.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현장, 바위 틈 속에서 입을 틀어막고 모든 걸 지켜봤던 5살짜리 꼬마. 그 꼬마가 30년의 세월을 건너와 이제 주인의 목줄을 쥐었습니다. 과연 강호는 단순히 돈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회장의 목숨을? 아닙니다. 강호가 원한 건 훨씬 더 잔혹하고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집과 회사에서 철저하게 사육당하는지 그 끔찍한 일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최 회장이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기익. 차가 휘청거립니다. 아이고, 너무 급하시네. 회장님, 운전 연수부터 다시 받으셔야겠어요. 뒤에 앉아보니까 승차감이 영 엉망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부드럽게 모셨는지 이제야 좀 아시겠습니까? 최 회장, 기가 찹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쥐죽은 듯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미안하다. 발이 미끄러져서. 그러자 강호가 눈을 번뜩이며 되묻습니다. 미안하다? 사과가 좀 짧네요. 목숨줄 쥔 사람한테 할 말투는 아닌 것 같은데.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 재계 10위 총수가 무너집니다. 죄송합니다. 강 선생님, 주의하겠습니다. 참 비참하죠? 그런데 강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목적지를 바꾸라고 합니다. 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새벽에 내일 아침 기공식이 열릴 그 리조트 공사장으로 가자고 합니다. 회장이 기겁을 하죠. 거긴 왜? 내일 행사도 있는데. 가야죠. 현장 답사. 내일 아침에 파낼 그 땅, 회장님이 30년 전에 여자 묻은 그 땅. 미리 한번 보고 오셔야 잠이 잘 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차는 빗길을 뚫고 30년 전에 그 지옥 같은 현장으로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의 공사장입니다. 뼈대만 남은 건물들 사이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강호는 우산도 없이 진흙밭을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 커다란 바위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아주 다정하게 쓰다듬습니다. 여기 기억나시죠? 30년 전 회장님은 여기서 신나게 삽질을 하셨고 제 어머니는 저기 구덩이 속에서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비셨죠. 그때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죽어 라고 하셨죠. 번개가 번쩍 치는 순간 드러난 강호의 얼굴. 그건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은 흙탕물에 주저앉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합니다. 강 선생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덮어줘. 내가 가진 주식 절반, 아니 다 줄게. 응? 저 땅만은 파지 마. 저기서 뼈가 나오면 난 끝장이야. 하지만 강호는 차갑게 웃으며 말합니다. 자식 걱정은 끔찍하시네. 제 어머니는 저 살리겠다고 손톱이 다 빠지도록 이 바위를 긁으셨는데, 그리고는 아주 잔인한 제안, 아니 명령을 내립니다. 내일 기공식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회장님 입으로 직접 지시하세요. 저기 3구역부터 파라고. 바로 시체가 있는 그 자리 말입니다. 만약 포크레인이 흙을 파냈는데 뼈가 나오면 회장님은 끝나는 거고 제가 멈추라고 하면 사는 겁니다. 회장님 목숨줄은 포크레인 기사가 아니라 제가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노예 계약을 맺자는 거죠. 앞으로 회장님 스케줄, 결제 서류, 인사 이동, 심지어 점심 메뉴까지 전부 제 결제를 맡으세요. 회장님은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거절하시면 내일 아침 9시 뉴스 헤드라인은 최 회장,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될 겁니다. 최 회장은 빗물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고개를 떨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호가 우산을 회장에게 건네며 말하죠. 비 맞으니까 춥네요. 씌워주세요. 뭐 하십니까? 키 차이 나잖아요. 더 높이 드셔야죠. 그 새벽 재벌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우산을 받쳐들고 벌벌 떠는 그 실루엣. 상상이 가십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대망의 리조트 기공식 현장. 수많은 기자들과 국토부 장관,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폭죽이 울립니다. 단상 위에 선 최 회장,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선글라스를 낀 강호가 신임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딱 붙어 서 있죠. 장관이 묻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식은땀을 너무 흘리시는데. 최 회장이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강호가 회장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웃으세요. 카메라 돕니다. 입꼬리 올리세요. 활짝. 최 회장의 입꼬리가 경련하듯 억지로 올라갑니다. 그때 현장 감독의 무전기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회장님, 포크레인 작업 시작합니다. 1구역부터 파면 됩니까? 1구역? 바로 어제 확인했던 시신 매장지입니다. 최 회장이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으악, 안 돼. 거기 파지 마. 갑분싸. 행사장이 조용해집니다. 다들 미쳤나 싶어 쳐다보는데 강호가 여유롭게 나섭니다. 하, 여러분. 회장님이 풍수지리를 좀 보시거든요. 1구역은 지기가 세서 나중에 파야 한다고 아침부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기 3구역부터 파서 기운을 터야 한다고요. 그렇죠, 회장님? 강호가 회장의 어깨를 꽉 쥡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 최 회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3구역? 저기부터 파세요. 포크레인이 방향을 틉니다.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죠. 강호가 부축하는 척하며 귓속말을 남깁니다. 조심하셔야죠. 넘어지시면 옷에 흙 묻습니다. 30년 된 흙이 묻으면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날 오후 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 이곳의 풍경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가죽 의자. 거기엔 강호가 앉아 있습니다. 다리를 책상 위에 턱 올리고 회장의 결제 서류를 펜으로 톡톡 치면서 검토하고 있죠. 그럼 진짜 회장님은 저기 구석, 손님들이나 앉는 싸구려 간이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회장의 최측근인 김 전무가 들어옵니다. 구조조정 결제를 받으러 왔는데 상황이 이상하죠. 강호가 상석에 앉아 있으니까요. 자네 미쳤어? 운전이나 하던 놈이 감투 좀 썼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회장님, 이놈 당장 내보내세요. 김 전무가 소리를 지르자 강호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회장님, 김 전무님 목소리가 너무 크시네요. 회장님 귀가 좀 예민하셔서. 그리고는 서류 한 장을 흔듭니다. 임원, 해임 통보서입니다. 이름 칸이 비어있네요. 회장님, 이 시끄러운 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번 해임 명단 1순위에 올릴까요? 아니면 그냥 내보낼까요? 최 회장이 김 전무를 쳐다봅니다. 김 전무는 회장님, 어서 저놈을 혼내주세요 하는 눈빛이죠. 하지만 최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전무, 나가봐. 네. 아니, 저놈을 내보내야죠. 당신이 나가라고. 짐 싸서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내 말 안 들려. 최 회장의 악에 바친 고함. 그건 김 전무가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비명이었습니다. 김 전무가 쫓겨나자 강호는 박수를 칩니다. 짝짝짝. 브라보. 연기가 많이 느셨습니다. 자, 이리 오시죠. 여기 사인하세요. 전 재산, 사회환원, 그리고 경영권, 승계작업 위임장입니다. 최 회장이 덜덜 떨며 사인합니다. 그리고 애원하죠. 강호야,
내가 다 해줬잖아. 김 전무도 내쳤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이제 그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좀 지워주면 안 되겠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강호는 책상 서랍에서 회장이 아끼던 최고급 시가를 꺼내 입에 뭅니다. 치익 불을 붙이고 연기를 회장 얼굴에 뿜으며 말합니다. 회장님,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2부밖에 안 왔다고요. 내일은 회장 아드님, 최민수 부사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민수는 왜? 걘 아무것도 몰라. 건드리지 마. 내 아들은 안 돼. 글쎄요. 아들이 아버지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일 점심 잡으세요. 메뉴는 스테이크로 하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레어로 아주 재밌는 식사가 될 겁니다. 최 회장의 영혼은 완전히 강호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복수는 이제 겨우 예열을 마쳤을 뿐입니다. 최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완전히 사육당하기 시작한 그 시점, 강호는 멈추지 않고 다음 타깃을 겨냥했습니다. 바로 회장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유일한 희망, 아들 최민수 부사장이었죠.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수는 미간을 잔뜩 찌푸립니다. 아버지가 나와야 할 자리에 운전기사 강호가 상석에 앉아 회를 집어먹고 있었으니까요. 뭐야? 아버지는? 왜 자네가 여기 앉아 있어? 민수의 호통에 강호는 씹던 회를 삼키며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오셨습니까, 부사장님? 회장님은 오늘 컨디션 난조로 못 나오십니다. 대신 제가 나왔습니다. 이 자식이 돌았나? 야, 강비서. 너 요즘 아버지 믿고 까분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니 아주 겁을 상실했구나. 내가 내 겸상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냐? 당장 아버지 모셔와. 민수가 젓가락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려던 찰나 강호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로 미끄러뜨립니다. 부사장님, 아니 최민수 씨, 지난달 마카오에서 잃으신 50억, 그거 회사 공금 횡령한 거 회장님이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너 그거 어떻게 해? 회장님이 요즘 기억력이 좀 오락가락하시죠? 어제는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민수 그놈 능력이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도박에 미쳐서 회사 말아먹을 놈이다. 내치고 전문 경영인을 앉혀야겠다라고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린 도둑에게는 가장 무서운 진실로 들렸을 겁니다. 강호는 쐐기를 박습니다. 이 서류 보시죠. 회장님이 이미 변호사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 초안입니다. 부사장님 이름은 없네요. 전 재산사회 환원. 말이 좋아 환원이지 재단 이사장 자리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보이십니까? 민수가 종이를 낚아챕니다. 거기엔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강호가 조작한 가짜 서류였지만 민수는 이성을 잃고 소리칩니다. 이 미친, 아버지가 노망이 났구나. 어떻게 핏줄인 나를 두고. 강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악마의 제안을 건네는 순간이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회장님을 쉬게 해드리세요. 쉰다니?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장님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세요.
노인이 되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는 길이죠. 안 그러면 이 횡령장부 내일 아침 검찰청으로 퀵 배송됩니다. 감옥 가시겠습니까? 회장 되시겠습니까? 지금 나보고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거야? 아버지를 몰아내고 쿠데타가 아니라 효도입니다. 선택하세요. 3초 드립니다. 3리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탐욕으로 번들거립니다. 알겠어. 한다고 하면 될 거 아냐. 그날 밤 최 회장의 저택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몰아세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다 회사를 위한 길입니다. 요즘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기공식 때도 헛소리 하시고. 최 회장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건 다 저놈 때문이야. 저 강호놈이 시켜서 그런 거라고. 내가 미친 게 아니야. 민수야, 속지 마라. 저놈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한 놈이야. 하지만 이미 강호와 한패가 된 민수의 귀에 그 말이 들릴 리 없었죠. 추하십니다, 아버지. 강 실장은 오히려 아버지 명예 지켜드리려고 저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버지가 도박빚 때문에 회사 돈에 손대신 거 덮어달라고요. 당장 내일 주총 열어서 대표이사 변경 안건 통과시킬 겁니다. 방으로 모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폐륜의 현장. 민수가 2층으로 올라가 버리자 거실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최 회장과 차갑게 식은 강호만 남았습니다. 보셨죠?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니까. 최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30년 묵은 독을 뱉어냈습니다. 잘못이 없다? 회장님이 30년 전에 묻어버린 그 여자, 제 어머니, 제 동생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흙 속에서 질식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아드님은 마카오에서 50억씩 펑펑 쓰면서 호의호식한다? 그게 공평합니까? 그래서 결심했죠. 회장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손으로 회장님 목을 치게 만들겠다고. 방금 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잘 치던데요. 칼솜씨가 예술이야. 다음 날 이사회 직후 회장실 의자에 앉아 환호하는 민수에게 강호가 다가갑니다. 하하, 드디어 내 세상이다. 야, 강 전무. 일처리 아주 깔끔했어. 하지만 강호의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 부사장님 자리 아닌데. 뭐?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강호는 민수가 아버지를 배신하며 내뱉은 폐륜적인 발언들이 담긴 녹음기를 재생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변경 서류를 눈앞에서 찢어버리죠. 장난은 부사장님이 하셨죠. 아버지 배신하고 폐륜 저지른 거 방금 이사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아버지는 쫓겨났고 아들은 폐륜아로 낙인 찍혀서 이사회에서 영구 제명될 겁니다. 그럼 이 회사는 누가 맡아야 할까요? 강호는 민수의 명패를 쓰레기통에 툭 던지며 말합니다. 빈자리는 주인이 없는 법이죠. 먼저 앉는 놈이 임자입니다. 내려오세요, 최민수 씨. 거기 당신 자리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를 물어뜯고 공멸한 자리. 그 폐허 위에 강호가 홀로 섰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사는 강호의 손에 들어왔고
최 회장은 폐인이 되어 요양병원에 감금되었으며 아들 민수는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강호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차가운 땅 속에 묻힌 어머니를 꺼내주는 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강호는 휠체어에 태운 최 회장을 데리고 그 리조트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3구역, 30년 전에 그 장소로요. 여기 맞습니까? 파라고 하신 곳이? 강호의 지시에 인부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m, 2m. 흙탕물이 튀고 삽질 소리만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최 회장은 휠체어 위에서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비는 척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반장님 아직입니까? 뼈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런데 인부 반장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회장님? 저기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흙뿐인데요. 돌멩이 하나 없습니다. 강호는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친 듯이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뼈 조각 하나, 머리카락 한 올도 없어. 왜 없지? 분명히 여기 묻었는데. 내가 봤는데. 그때였습니다. 절규하는 강호의 등 뒤로 휠체어에 탄 최 회장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크하하, 멍청한 놈. 시체가 있어야 나오지. 강호가 천천히 뒤를 돌아봅니다. 최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악마의 눈이었죠. 거긴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 빈 구덩이였다고. 거짓말 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당신이 노래 부르면서 흙을 덮는 걸. 최 회장은 웃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흔적이 없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됐다. 그래, 덮었지. 근데 그 안에 내 어미는 없었어. 돈 가방만 있었지. 그 여자가 그러더군. 애새끼 하나 달고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돈만 주면 애는 버리고 떠나겠다고. 그래서 내가 준 5억 챙겨서 떠났어. 나는 내 치부를 덮으려고 빈 가방을 던져넣고 쇼를 한 거야. 최 회장은 미친 듯이 웃어젖혔습니다. 넌 그냥 짐이었어. 평생을 가짜 복수심에 속아서 산 놈. 불쌍한 놈. 이제 회사가 내 것이 되면 뭐하냐? 넌 뿌리부터가 버림받은 고아인데. 으하하. 최 회장, 이 순간 최대한 복수를 되갚아주려 했다. 강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복수의 명분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며 지켜온 진실이 사실은 가장 추악한 거짓이었다니. 아니야. 빗줄기는 더 굵어졌고 강호의 어깨는 축 늘어졌습니다. 최 회장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쳤습니다. 왜? 할 말이 없나? 이제 썩 꺼져. 내 눈앞에서. 하지만 그 순간 강호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완벽한 어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회장님 말이 맞네요. 무덤이 비어 있으면 안 되죠.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뭐라고?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여기 시체가 있다고 믿어요. 제가 그렇게 소문을 냈거든요. 30년 전 내연녀를 죽인 회장님. 그리고 그 죄책감을 못 이겨 오늘 밤 투신 자살한 회장님. 스토리 완벽하네. 강호는 망설임 없이 휠체어를 밀어버렸습니다. 으악, 너 뭐 하는 짓이야? 살려줘. 내가 거짓말한 거야. 내 엄마 여기 묻힌 거 맞아. 그러니까 제발. 최 회장이 깊은 구덩이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최 회장. 강호는 그 위에서 인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덮어. 포크레인 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의 비명 소리가 흙더미에 묻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날 밤 최 회장이 불렀던 그 노래를 나지막이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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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그 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마치 악마가 부르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잘 자요, 아버지. 이번엔 진짜 자장가입니다. 결국 어머니의 무덤 옆에 아버지의 시체로 채운 아들. 피해자였던 소녀는 그렇게 자신을 낳은 세상을 생매장하고 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